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주말이었는데요. 내장산을 비롯한 곳곳의 단풍 명소에 참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600일 넘게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우리 일상의 가장 큰 변화라면 비대면 문화, 또 온라인 쇼핑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중에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SNS상의 인기인과 서로 대화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요. 비대면으로 판매자, 진행자,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특히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기업 역시도 이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에도 새 방식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바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 좋아요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농수산 분야에서도 제대로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마케팅 브리핑 시간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것은 젓갈색 타원 모양의 과일입니다. 빨갛게 익으면 단맛이 나는데요. 사각사각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건과로 만들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기도 하죠. 약식이나 떡을 만들 때도 또 삼계탕에도 이것은 필수 재료인데요. 함께한 인삼, 황기, 옷 등의 약효가 과하지 않도록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백약을 조화롭게 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해서 한약 재료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힌트 나갑니다. 나무골 그네기 풍년들 시집간다 좋아하네 바람아 풍년 바람아 이 마을에 불어나다 7보단 양 첫날 밤에 오리오리 점을 내줘 행년낭군님의 품에 애루어줬다. 송춘희님의 이건 나무골 큰내기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과일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구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국가가 선정하는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5건이나 선정됐다고요? 예, 오늘은 농촌진흥청 자랑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성과가 5건이나 선정돼 국가 연구기관 중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네. 올해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세계 최초로 이제 과수나무에만
선별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지능형 로봇 방제기 개발 성과가 선정이 됐고요. 도라지나 삼채, 흑미 등 노화 억제 식품 자원의 발굴과 산업화 기술, 그리고 밀싹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원천 기술 개발, 지자체와 공동 개발한 밥맛이 좋은 벽품종 개발 및 산업화 성과가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투착소의 유전체 진화를 규명한 연구 성과 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5년간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에 무려 104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내므로써 농업연구개발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 성과 창출과 보급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든든합니다. 자, 오늘 비 또는 눈 내리고 나면 날이 추워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 또 영농 대책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제가 이제 절기상으로 겨울이 시작됐다는 입동절기였는데요. 입동 즈음에 비가 오면 비 온 후에 날이 추워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와 딱 맞게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5도 분포로 낮아지고 낮 기온도 4도에서 9도 분포로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특히 산간지에는 눈이 내리고 해안가는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무와 배추 등 원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보리와 마늘 등 월동작물의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철저와 함께 수확기가 된 농작물은 서둘러 수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저수지와 하천 등지의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균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저수지나 하천의 산책로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봅니다. 벼농사 어떻습니까? 수확한 벼는 이제 저장 중에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해충 발생과 양적 질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벼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말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장고 내의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사용이 끝난 농기계는 깨끗이 청소를 한 후에 부동액을 넣어 보관을 해주시고 오랫동안 보관할 농기계는 비가 맞지 않는 안전한 시설 내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밭작물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논 뒷그루로 늦게 파종한 밀과 보리는 겨울을 나기 전까지 이제 생육이 부진하게 되면 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왕겨를 시발당 1000kg 또는 마른 볏짚을 이용할 경우는 시발당 300kg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된 볏짚을 5에서 10cm 길이로 이제 잘라서 덮어주시게 되면 밀과 보리가 얼어 죽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 발생까지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보리나 밀이 언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에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서 습해를 막아주셔야겠고요. 수확기가 된 무와 배추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을 해주시고 수확 후에 바로 출하하지 않을 무 같은 경우는 간이 저장을 해서 언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파종한 후 덮은 비닐은 흙으로 잘 덮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배수로도 잘 정비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과실은 서둘러 이제 수확을 해주시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과실이 얼었을 경우에는 바로 수확하지 말고 온도가 올라가 언 과실이 녹았을 때 수확을 한 후 바로 출하를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나 까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씌웠던 방조망 같은 경우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망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을 수확한 후에는 걷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씌우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어린 송아지는 기온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설사나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송아지 우리에 이제 마른 깔집을 깔아주는 등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 축사의 환기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축사 안팎을 소독을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고 또 매일 가축을 관찰해서 전염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방역당국 전화 1588-4060번, 1588-9060번으로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다른 농가리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약용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이렇게 약용식물을 쓴 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황이란 식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종원 연구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종원 농업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용작물, 일반 채소나 과수에 비해서는 좀 낯선 분위기가 있는데 약용작물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약용작물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전통적 한의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한약재료의 작물과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제품에 이용되는 원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약전에 기준하여 이용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식물은 약 500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약전에 준하여 이용하는데 최근에 한약재 이용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이용이 많아져서 약용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감초, 지황, 작약 같은 전통적으로 이용하는 약용작물과 최근에 그 기능성 원료로 유명한 작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약전이란 것에 500종 넘게 등재가 돼 있군요. 오늘 들어볼 작물은 지황인데 어떤 식물입니까? 예, 약용작물 중에 지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이나 한약재라고 하면 대부분이 약방의 감초라고 불리는 감초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지황은 감초 다음으로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약용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황은 고려시대에 쓰인 향학구읍방이란 문헌에 등장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약용작물입니다. 특히 조선왕조 실록에는 지황의 재배나 제조법 등에 자세히 나와 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였습니다. 네. 이 지황이란 걸 그럼 어떻게 썼는지 또 효능은 뭔지 궁금해지네요. 예, 지황은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뿌리라고 지칭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땅속 줄기, 즉 기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감자는 줄기를 이용하고 고구마는 뿌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황은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생지황, 그리고 건조한 건지황, 여러 번 찌고 말린 숙지황의 형태로 이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지황은 원기를 북돋우며 혈액을 풍부하게 하여 늙는 것을 막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준 선생이 최고의 보약으로 꼽은 경옥고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연구 논문에서는 지황의 혈당 강화와 항암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숙지황이라고 하니까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럼 농가가 지금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뭔가요? 예, 지금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토광과 다강이라는 품종입니다. 토광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쉽고 병충해에 강해서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숙지황을 만들 때 수율이 좋아 숙지황을 가공하는 산업체에서도 많이 좋아합니다. 다강의 경우에는 수량이 많고 착즙량이 많아서 생지황을 이용하는 용도에 매우 좋습니다. 현재 이 두 품종이 우리나라 재배 품종의 약 80% 이상 재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쓸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재배하면 되겠네요. 최근에 육성하는 품종도 있습니까?
네,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육성되어서 금년에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신품종 한방에가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서 농가가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왕 같은 경우에는 뿌리 길이가 한 30에서 50cm로 길어서 기존의 수확기를 이용하면 수확물에 상처가 나거나 훼손이 많이 돼서 현재도 손으로 일일이 수확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새로 육성한 한방에는 뿌리 길이가 기존보다 한 30에서 50% 짧아서 수확기를 사용할 경우 훼손이 많이 적어 수확기 이용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또 지왕을 재배할 경우 꽃대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꽃대를 제거해주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꽃대를 많이 제거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요. 한방에 같은 경우에는 꽃대 발생이 적어서 노동력 절감에도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품종명도 약용작물 이용 분야의 한방과 기계로 한 번에 수확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한방애로 지었습니다. 네, 한방에 예, 이름이 많은 걸 담고 있네요. 앞으로 지황의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왕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배하고 있는 토강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문의하면 종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신품종 한방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종자를 생산해서 빠르면 내년이나 2023년에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신청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지왕뿐만 아니라 약용 작물 종자를 재배하고 싶으신 농가나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화번호 063-919-1000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종원 연구사와 지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06시기에서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선 풍랑 정보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다가올 내년에 새로운 트렌드로 라이크 커머스가 떠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 제목만 들어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산다 라는 말이 당연한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2022년의 새로운 유통 트렌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바로 우리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서 구매가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네, 생산자 중심의 혹은 이제 생산자에서 이제 도소매로 연결되는 기존의 유통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소비자의 좋아요가 바로 판매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갖고 또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좋았는지 나빴는지 평가를 또 남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라이크 커머스 이전의 SNS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선호하는 것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SNS에서 구매까지 즉시 연결이 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유통 트렌드, 라이크 커머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면서 또 농산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참 SNS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질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그럼 라이크 커머스 유형별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C2C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바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의 약자로 이제 제조사가 아닌 우리가 같은 소비자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네,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있겠죠. 이들이 판매자가 되고
이 사람들을 좋아요하는 팔로워들이 소비자가 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별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플랫폼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발견하는 플랫폼으로 바로 이 별스타그램을 꼽았고요. 또 이 SNS를 특정 제품이 인기 있는 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응답한 소비자, 또 이걸 통해서 구매를 결정한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80%에 달하더라고요. 높네요. 네, 사실 인플루언서들은 최근까지 기성 제품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다음에 홍보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재조사하고 연락을 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이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고 이제 사게 되는 건데 네. 어떤 것들이 주로 잘 팔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SNS의 주요 사용자층이 여성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지금 활성화된 분야는 뭐 뷰티와 코스메틱, 네, 화장품 분야인데요. 네. 이제 기정 상품을 판매할 때도 화장품의 수요와 판매가 가장 많았는데 아무래도 사진 중심의 SNS에서 제품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화장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또 물건을 1000개 미만으로 발주 가능한 전략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이 네, 물건을 발주하고 제작해서 네, 판매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서 또 즉각적인 확인도 하고 평가를 하면서 버튼 하나로 구매까지 연결되는 이런 편리함에 좀 긍정적인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또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중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내용을 별로 살펴보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예. 네, 맞아요. 라이크 커머스로 인해서 쇼핑 중독을 걱정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소비자들은 걱정하는 만큼 라이크 커머스의 인기나 그런 성공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영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1000개 미만으로도 이제 만들어주는군요. 근데 개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뭘 팔다 보면 거기에 따른 뭐 문제점들도 많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품질 관리나 뭐 고객 관리 같은 거 잘 될까요? 네, 사실은 뭐 라이크 커머스에 중독돼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후기를 제외하면 사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이런 전문성 또 신뢰 문제였거든요. 제가 좀 긍정적인 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언서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친근감이었어요. 그들을 닮고 싶은 친구나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 느끼고 있고요. 예. 그들이 이제 홍보하는 걸 친구가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 또 친근한 이미지를 보고 물건을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거죠. 네.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지연과 같은 그런 간단한 문제라도 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모습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내가 사실 믿고 구매를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거나 또 사고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이런 C2C 모델에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유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간에 누구나 하나 끼는 거군요. 예. 라이크 커머스의 또 다른 유형이 될 것 같은데 제조사 직접 판매. 뭐 서로 약간 좀 편할 수 있겠네요. 네네. 바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불리는 유형이 이 제조사 직접 판매 방식이고요. 사실은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식으로 더 많이 알려진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 유통망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요.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에 또 입점을 하는 것보다 뭐 비용이나 수수료를 절감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또 가져가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수요도 여기서 얻고 또 고객에게는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실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초기에는 특정 브랜드들이 그냥 온라인 자사몰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또 수요를 얻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SNS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통해서 제조사가 직접 출연을 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진행자와 함께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좀 실시간 소통들을 하면서 즉시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농산물에 적용을 좀 해본다면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D2C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상점과 내가 파는 물건이 그대로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내 물건에 맞는 이미지대로 또 온라인 상점을 꾸밀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물건에 딱 맞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고객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오픈마켓에는 그 구매 페이지에 규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지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네.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사몰이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 입맛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류나 화장품 같은 사실 것과 성격이 좀 다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D2C 모델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산지의 생생한 모습, 또 싱싱하고 또 신선한 제품들을 즉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 네,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또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소비자들이 가공되지 않은 날것에 요즘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즐거움까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생하게 그 뒤에 딱 보여주면서 하면 진짜 구매욕이 생기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유형을 보자면 이제 농수산물 업계에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요? 네, 제가 공동구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동구매. 네. 네. 지난주에 소개했던 제가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 조금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를 좀 모아서 수요를 파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공동구매의 성격을 사실 띠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러한 방식을 라이크 커머스의 마지막 유형 H2H, 휴먼 투 휴먼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별 수요자들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 또 소비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끼리의 연결이 아니라 소비자들끼리 후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면서 또 끈끈함이 생긴다는 점이 또 다른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과일 쪽 업계에서도 이런 H2H 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있더라고요. 예. 네, 그 SNS를 기반으로 43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이제 과일 업체인데 좋은 과일을 소싱해서 소개를 하고 그 좋아요 수를 통해서 수요자를 확보한 다음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을 만들어주면서 네. 그들끼리 제품에 대한 정보나 후기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두신 대표님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그 라이크 커머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뭔지 좀 알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에 더 확대될 유통 트렌드 라이크 커머스. 이게 또 잘 되기 위해선 좀 더 알아둬야 할 점들, 중요한 점들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든 라이크 커머스의 유형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소통, 또 취향, 그리고 공감입니다. 공감. 네, 판매 주체인 생산자와 제조사, 또 혹은 인플루언서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또 소비자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서 좋아요, 공감하고 그리고 즉시 구매하는 것이 라이크 커머스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친근감과 신선함을 바탕으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판매 방식으로 또 생생하게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취향을 가진 수많은 수요자들이 우리 채널에 모여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또 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품을 팔 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취향에 맞는 소비자, 그런데 또 충성도는 높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라이크 커머스에서 가장 좀 이 트렌드에 맞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특집 프로그램이 청취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책으로 더 깊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대변혁의 시대라고 칭하는데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미래를 향하는 핵심 키워드인 환경과 운명, 생사, 돈, 메타버스를 주제로 최재천, 김상균, 유성호, 강헌, 홍익희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의 지식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책 신청이라는 말머리와 함께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요. 이번 한 주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한 주의 시작 비와 함께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요란하게 내리고 낮부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에 이어서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고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영남 지역엔 우박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강원 산간엔 첫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9도 정도로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단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2,248명, 그리고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2,224명이었습니다. 이틀 앞에 확진자가 4,472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틀 앞에 확진자가 3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이틀간 사망자도 31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600명대에서 1,7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확진자가 늘고 돌파 감염도 늘어나면서 부스터샷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추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는 머크앤컴퍼니, 지난달에는 화이자와 각각 계약했고 나머지 13만 4천 명분에 대해서는 앞선 두 회사와 함께 스위스 로슈사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요소수 대란인데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수입을 하기로 했군요. 네, 정부가 중국의 원료 수출 제한으로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 2만 리터를 호주에서 긴급 수입해 오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급한 만큼 정부는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이번 주 안에 들여오기로 했고요. 또 군부대 등 공공 부분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 물량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요소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그 요소 수입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내 요소 수입선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이미 계약돼 있는 요소 수만 톤의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요. 또 대체지로 꼽히는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도 다음 달까지 요소 수천 톤이 들어오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소나 요소수가 수입되면 긴급 통관으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이 수입 요소수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검사 시간도 기존 20일에서 최장 닷새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부터 요소나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요. 이 환경부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요소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이 민주당의 요소수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요소수 수입이 중국에 한정되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단하면서 장단기 해결책을 모두 주문했고요.
일단은 요소수 생산 국가들의 특사단이라도 파견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정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치는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라면서 이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주장했고요. 또 지난 토요일 청년들과 만나서 주거에 대한 고충을 듣고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네요.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7.85%로 41.5%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이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은 국민의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함께 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면서 원팀을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사상 초유의 비리 대선에 합류할 생각이 없고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이 낙선한 뒤 일부 젊은 당원들의 탈당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젊은 세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탈당 행렬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식 선거대책본부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등판해서 총괄 관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을 파리떼라고 표현한 바 있어서 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이라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토요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들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 손실보상 개념의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을 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라면서 대출, 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이 찌금찌금해서는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이 대검찰청 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 지금의 대검찰청 대변인만 쓴 것이 아니라 이 과거 대검 대변인들도 사용을 했던 이 공용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던 권순정 검사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범죄수사처가 지난 금요일 이 대검 장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이 휴대전화 분석에 대해서 공수처 감찰부를 통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정재님 그 소리가 좀 끊겨서요. 네, 그 휴대전화 내용부터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지금 대검찰청 대변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과거 대검 대변인들도 사용했던 전화였는데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지난 금요일 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이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 편법으로 이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이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고 주장했고요. 이 권순정 검사, 그러니까 과거 대변인이었는데요. 이 권순정 검사는 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휴대전화가 대검 대변인하고 기자들 간의 연락 내역도 알 수 있어서 이 언론도 언론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어제 이 특정 시점 이후부터 감찰 자료를 일체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다라며 이 자료 확보가 적법했다라고 강조했고요. 이 대검 감찰부는 아무런 정보도 보관하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20대 남성 승객이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말 이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된 논란이 되는데 이 20대 승객은 택시기사분께 운전서 얼마 버냐라거나 내 인정보고를 네네네. 정기자님, 이게 이 소리가 자꾸 끊기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네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자, 3065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겨울을 재촉하네요 하셨고요. 7278님도 울산 빗방울이 떨어지는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 내린다고 또 문자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8404님도 오늘 새놓기 정답 전해주시면서 모처럼